안녕하십니까. 예, 금성일기 이한주입니다. 저는 오늘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티카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5년째 공부를 위해서 지방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돈 많이 들겠다. 예. 5년 동안 다녔으면 공부 많이 되셨겠네요. 등등.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아니고요. 즉, 그 5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소외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제 옆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구나. 아, 저리 뻔한 말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5년 동안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 7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남자 선생님이셔서 그분은 혼자 앉으시고 6명의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짝을 지어서 다녔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매주 그렇게 만났으니 기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그렇게 또 싸우는 일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르자 이제 뭐 서로 할 말도 뭐 어지간히 했고 또 잠도 좀 자고 싶고 또 가끔씩은 책도 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어정쩡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도 오시고 또 그만두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면서 4년째가 되었습니다. 예, 4년째가 되자 좌석의 문제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티켓팅을 이제 시간도 다르게 하고 따로 앉아서 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제 5년째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제는 당연히 따로 앉습니다. 예, 따로 앉으니 참 편하더군요. 예, 잠도 늘어지게 자고 가끔씩 제 책도 읽기도 하고 마음대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친구와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그 5년 동안 같은 길을 다니고 또 같은 공부의 현장에서 있다 보니 어떤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아, 인간은 늘 같이 있기를 원하면서도 늘 또 혼자 있기를 원하기도 하는구나 하고요. 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런데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진리를 아는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이건 내가 너무 둔한 거 아니야? 이런 조금의 어떤 자기 비하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으면서 이 자기 비하의 감정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티카는 어떤 책이길래 제가 이 감정에서 노연할 수 있었을까요? 에티카를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과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도 스피노자는 인간이 신의 필연성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듯 하지만 늘 새로운 사물을 산출하는 자연의 품 안에 있는데요. 스피노자는 이 신이 바로 자연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너무나 무한하고 완전한 실체라서 삶과 죽음을 필연적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인간 외부에 이 자연을 놓고서 아무리 논해보았자 그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집중해서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힘을 한번 논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요. 인간의 감정과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자연의 법칙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낯선 공부의 현장에 왔을 때 저는 친구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그 낯선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어떤 생존 본능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그때 일어난 감정이 바로 불안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의 현장에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공부의 현장이라는 것이 도태되고 안 되고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성이 필요한 장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스피노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감정은 인간의 신체 활동 능력이 촉진되거나 또는 억제되거나 증대하는 어떤 신체적 변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변용에서 일어나는 이 관념, 이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부의 현장에서 어떤 제 신체 안에서는 어떤 변용이 일어났고 그것은 바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일어난 것이 바로 불안감이라는 감정이었고요. 스피노자는 이 불안감을 수동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감정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보존 노력, 스피노자의 용어로는 코나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나투스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 바로 수동적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성을 가지고는 계속 공부를 하기 힘들 테지요. 빨리 능동성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그 불안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을 공부하다 보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서히 이제 신체적으로 긴장감도 떨어지고 불안감에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의 기차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서서히 혼자 앉고 싶어집니다. 그때 이제 슬슬 친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혼자 앉고 싶은데 친구에게 혼자 앉고 싶다고 말하면 저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겨우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퍽 친해진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친구랑 또다시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또 다른 불안감이 물씬 제 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길을 떠난 지 3년이 되었구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불안감이 이렇게 내재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지요. 이 불안감은 자연적 힘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친구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은연중에 언젠가부터인가 저희들은 약속을 한 듯이 서서히 이제 따로 앉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감정도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점점 변해져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함에서 편안함으로 변했으니 제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해소가 되고 아주 모든 상태가 이제 해결된 것일까요? 스피노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안감이란 외부의 상황에 떠밀려 어떤 혼란한 상태에 있는 슬픔의 수동적 감정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편안한 감정도 외부 상태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기쁨의 수동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슬픔과 기쁨은
나의 신체가 어떤 사건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부적합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동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이제 스피노자는 바로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이 이성으로 이 수동적 상태에 있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성적 상태에서 감정을 인식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건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적합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이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동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성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능동성을 부여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제가 이렇게 이제 이성적 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스피노자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더 이상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그 외부의 상황을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또 새로운 어떤 수동적 감정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이 자연적 법칙, 자연적 현상을 통찰하는 어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수동적 감정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의 직관적 인식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이성의 힘을 빌려서 그것이 내재된 힘으로 발휘될 때만 이 직관적 인식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구체적으로 이 직관적 인식 능력이 언제 어느 때 발현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신과 함께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을 믿으십시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스피노자도 우리 안에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사이비 종교인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는 무조건 신을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신 안에 있는 신체의 흐름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과정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스피노자 자신에게는 그것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와 그것이 자신에게 인식 능력으로 발휘될 때 자신의 감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인간의 행복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감이 바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삶의 자기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작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1년 동안 에티카를 읽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고독 속에 있든 늘 누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든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 능력으로 한번 인식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자신도 사랑스럽고 옆에 친구도 사랑스럽다면 그것은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지적 사랑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우정입니다. 예,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